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 SK 대 전주 KC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SK는 직전 경기 홈에서 고양 쾌롭 점퍼스 상대로 88대 7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8대 7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고양 쾌롭 점퍼스 상대로는 최준용, 최성원의 결장은 이어졌지만 자밀원희가 승부처의 상대 골밑을 폭격했고 허일영이 승부처의 높은 존재감을 보여준 경기였죠. 김선영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레이업 득점과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 줬고 최부경도 토종 빅맨 싸움에서 판정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또한 오재현의 야투도 지원되었고 팀 속공이 살아났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전주 KCC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 74대 9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5대 8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전반전이 끝났을 때 이미 승부에 추가 많이 넘어간 경기 13개 3점 슛을 50%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했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6개 마진으로 밀렸습니다. 다만 두 쪽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모두 22분 미만으로 가져가며 후위를 도모하는 수순을 밟은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위 LG와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서울 SK는 4강 PO 직행 티켓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울 SK가 자밀원희의 포스업 공격과 팀 기동력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전주 KCC를 괴롭힐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현대모비스 대 안양 G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98대 8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92대 7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삼성 상대로는 이우석, 장재석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함지훈까지 추가적으로 4경기 연속 결장했지만 론제이 아바리엔토스가 백코트 싸움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줬던 경기였죠. 저스틴 룩스, 게이지 프림이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신민석이 팀을 위한 꾸준히 일을 해냈으며 최진수의 지원 사격도 나왔습니다. 또한 식스맨 자원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는 직전 경기 홈에서 전주 KCC 상대로 98대 7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76대 68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KCC 상대로는 오마리 스펄맨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13개 3점 슛을 50%의 높은 적중률 속에 림에 꽂아 넣었던 경기였죠. 오세근이 토종 빅맨 싸움에서 다양한 스킬로 득점을 지원했고 문성곤은 수비에서 높은 팀 공헌도를 보였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6개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4개 턴오버만 기록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KGC 인삼공사는 울산 모비스의 백코트 전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높이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위한 매직 넘버 1을 지워야 하는 안양 KGC 인삼공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전광인이 1세트 도중 서재덕의 발을 밟아 우측 발목 인대 파열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고 팀 리시브 라인을 이끄는 전광인의 공백으로 22.95%의 리시브 효율성이 그쳤던 경기였죠. 허수봉이 분전했지만 오레올이 전위에서 타이스를 상대로 고전했던 아세 분위기를 바꾸긴 역부족이었던 상황, 또한 26개의 범실을 저지르며 중요한 순간마다 흐름이 끊어졌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맞대결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세트 경기 중 상대팀 리시브 라인을 이끄는 전광인이 부상으로 코트를 떠나면서 리시브 라인에 공백이 생긴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은 경기였죠. 타이스가 상대 블로킹 위에서 타점을 잡았고 서재덕의 부활도 나왔으며 상대 허를 찌르는 토스를 하승우 세터가 보여준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한 현대캐피탈과 3위 우리카드와 준PO에서 3대1 승리를 기록하고 올라온 한국전력이 펼치는 PO 1차전입니다. 정규 시즌 상대전에서 4승 2패 성적으로 우위를 기록했으며 천안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다득점을 고려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호주 대 에콰도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맨시티 출신 로버슨과 레스터의 수터 정도를 제외하면 B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없지만 자국리그 출신 선수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표팀에는 우현규의 팀 동료인 에런 무이가 부상으로 빠졌고 젊은 선수 위주로 팀이 구성됐습니다. 보렐로와 듀크 등 믿을만한 공격수들을 지원할 선수로 2006년생 공격수 이란쿤다가 합류했고 어빈과 데블린 등도 함께합니다. 에콰도르는 월드컵 개막전에서 개최국인 카타르를 제압하고 기세 좋게 대회를 시작했지만 그 이후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아쉽게 조별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남미 예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팀답게 충분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호주 원정에는 주축 선수들이 모두 합류했는데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인 에네르 발렌시아를 비롯해 카이세도와 사르미엔토의 브라이튼 주전 듀오가 차출됐고 그루에조와 메나 등 베테랑 3선 자원들도 나섭니다. 인카피에와 에스투피난, 토레스 등 핵심 수비수들도 모두 호주 원정에 임합니다. 접전이 유력합니다. 에콰도르는 EPL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브라이튼의 핵심 엔진인 카이세도를 비롯해 막강한 중원을 구성하고 원정에 왔습니다. 원정이지만 호주 상대로 쉽게 경기의 분위기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 팀이 중원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며 90분 내내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일본 대 우루과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이번 일정에서 골키퍼와 수비진의 변화를 줬습니다. 이토 주냐와 모리타, 카마다와 미토마 등 절정의 폼을 자랑하는 공격진은 변함없이 나서지만 요시다와 나카야마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빠지고 세코 아유무가 기회를 받았죠. 골키퍼도 히로시마의 오사쿠가 이름을 올리며 A매치 출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리버풀의 공격수인 누네스를 비롯해 팀 수비의 핵인 바르샤의 아라우오가 빠졌고 데아라스카에타도 최종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수아레스와 카바니 등 베테랑 공격수들도 빠졌기에 펠리스트리와 로시, 발베르데가 공격을 이끌어야 합니다. 베지노와 토레이라 등 주축 미드필더들은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팀을 10년간 강팀으로 이끌었던 수아레스와 카바니 등 베테랑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또 현 대표팀의 에이스인 다윈 누네스도 오지 못했기에 최전방에서 해결할 선수가 부족합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미토마와 카마다, 이토 주냐가 공격을 이끌 일본이 리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상자 이슈 속에 우루과이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 대 콜롬비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제압하며 16강에 갔지만 브라질을 완패하며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4년 넘게 함께한 벤투 체제 아래서 분명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드컵 이후 벤투와 아름다운 이별을 했는데 이제는 독일 출신 클린스만이 새로운 감독으로 데뷔전에 나섭니다. 차출 명단을 보면 황희찬이 부상으로 빠진 것을 제외하면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과 김진수, 이재성 등 월드컵에 나선 선수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 남미 예선에서 부진하며 월드컵 본선에 가지 못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양강을 제외하면 남미에서 가장 뎁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황금세대 이후 팀을 이끌 확실한 리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마테우스 유리베 등 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팔카오는 30대 후반이 나이에도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두반 다파타와 우리엘, 콰드라도 등 세리에서 뛰는 트리오가 나서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한국의 선전을 봅니다. 홈경기에 이 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클린스만의 전술보다는 그 전 벤투 축구가 안정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프랑크푸르트의 보레에게 골을 기대하겠지만 콰드라도의 부재 속의 측면에서 해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살아난 손흥민을 필두로 이재성과 이강인이 이선에서 최전방을 지원할 한국이 충분히 골을 노릴 만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